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캐시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AI 챗봇이 과연 인간 상담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었죠. 기술이 정말 우리 마음을 돌볼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글의 시작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여성분 사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기존 상담 방식은 잘 안 맞았다고 하죠. 네,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희망처럼 AI 챗봇을 써봤다는 건데 처음엔 당연히 좀 어색했겠죠? 그렇죠. 기계랑 소개기를 한다는데? 근데 이 챗봇이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심지어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까지 기억을 해주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준 것 같다. 아,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기술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여성이 느낀 감정이 진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주 잘 만든 기능에 대한 만족감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술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본질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사람들이 왜 기계에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걸까?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짚어주잖아요. 첫 번째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 이건 뭐 바로 와닿아요. 네, 그게 가장 크죠. 아무리 부끄러운 얘기를 해도 비난받을 걱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인간 상담사보다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라서 좋다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자칫하면 그냥 차갑고 기계적인 반응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이 가진 역설적인 힘이죠.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엄청 혼란스러울 때 상대방이 같이 막 흥분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고요하게 일관된 태도로 들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뭐랄까 안정적인 그릇이 되어주는 셈이죠. 이건 AI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애초에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요? 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했던 상담의 핵심 조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있잖아요. 그걸 기술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구현해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완벽한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감정이 없어서 오히려 더 완벽한 경청자가 될 수 있다니. 게다가 새벽 3시에 불안감이 밀려와도 언제든 접속할 수 있다는 그 접근성까지 생각하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심리상담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시간, 비용, 그리고 그 심리적인 문턱인데 AI 챗봇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허물어버린 거죠. 아, 문턱을요?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 이건 기존 상담 시스템이 주기 어려웠던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거의 완벽한 해결책 같은데요. 판단도 안 하지, 24시간 대기하지, 감정 기복도 없지. 그런데 보내주신 글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이건 절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요. 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요. AI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학습한다는 데 있습니다. 패턴 학습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담처럼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럴 때랑 정말 절망에 빠져서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인간은 상대방의 목소리 톤, 표정, 그 이전 대화의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 차이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AI는 텍스트만 분석하니까 그 미묘한 감정의 결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기쁨 속에 숨겨진 슬픔이나 분노 뒤에 감춰진 애정 같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은 거의 해석을 못한다고 봐야죠. 아, 그 비언어적인 신호들 말씀하신 대로네요. 상담에서는 때로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포착할 수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에요. 위기 상황이요. 네. 만약 사용자가 자살 충동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암시하는 말을 했을 때 AI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그냥 힘드시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이런 기계적인 안내뿐입니다. 아, 이건 도움이 아니라 어쩌면 책임 회피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사람 생명이 달린 순간에 필요한 건 즉각적인 개입과 인간적인 연결인데
AI는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 처음 언급했던 그 뉴욕타임스 여성분 사례가 다시 생각나네요. 그분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만약 정말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면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라는 메시지 하나가 전부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아찔한데요. 그래서 보내주신 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AI는 치료사가 아니라 유용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아, 치료사가 아닌 도구. 네, 망치가 못 박는 데는 아주 훌륭한 도구지만 그 망치로 집 전체를 지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도구의 유용성은 인정하되 그 본질적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AI는 치료사가 아니라 유용한 도구다. 그런데 이 글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도구가 유독 시니어 계층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한 점이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먼저 시니어분들이 처한 현실을 짚어주죠. 은퇴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은 줄어들고 자녀들은 다 분가하고 또 건강이나 경제 문제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굉장히 깊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한테는 짐이 될까봐 친구들한테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입을 닫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부모님들 모습이 떠올라서 좀 찡하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작은 숨통이 트이는 창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 챗봇은 그런 분들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비밀 친구이자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말동무요. 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누구에게도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까지 언제든 들어줄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용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기능이라면 어떤 걸까요? 매일의 기분 변화를 기록해서 스스로 감정 상태를 돌아보게 하거나 또 단기 기억력이 약해지는 초기 치매 환자분들한테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대화를 통해 기억을 정리하는 그런 보조장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와, 이건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넘어서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기억을 정리하는 보조장치라는 관점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정말 실용적이네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에는 분명 그림자가 따르겠죠. 세상에 완벽하게 좋기만 한 기술은 없으니까요. 이 글에서도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특히 어르신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적인 위험을 지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의존인 것 같아요. 과도한 의존? 네. 기계와의 대화가 편하고 익숙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실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미묘한 갈등이나 감정 소모는 피하고 항상 나한테 맞춰주는 AI에게만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 결국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려고 쓴 도구가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뜨리는 이른바 디지털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결국 처음 그 여성분 사례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그분에게는 위로를 줬지만 그 위로에 너무 익숙해지면 오히려 현실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두 가지 위험도 간과할 수 없죠. 하나는 역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아, 그건 정말 중요하죠. 나의 가장 내밀한 감정 기록이나 일상 대화가 유출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조언의 문제입니다. AI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정보가 항상 정확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만약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죠. 보내주신 글을 통해 장점과 단점,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기술과 어떻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그림은 뭔가요? 이 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AI를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 네. 내 감정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인 정서관리 도구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정리하는 용도로도 아주 유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인간 전문가와 가족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적극적으로 누리되 그것이 인간적인 돌봄의 핵심 영역을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인간관계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정말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어요. AI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지지하는 존재는 결국 사람입니다. 아, 이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종적인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은 삶을 돕지만 마음을 돌보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보내주신 김형래 편집장님의 글을 통해 AI 챗봇 치료의 밝은 가능성과 또 명백한 한계, 그리고 이것이 시니어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돌봄이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나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공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편리함과 인간다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야겠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동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AI가 당신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당신의 감정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겠다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설득을 하기 시작한다면? 네. 오늘 당신의 대화 패턴을 보니 우울감이 높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이 나아질 확률이 87%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당신이라면 당신의 감정에 대해 AI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